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 못 갚으면 미용실 넘어간다고 생각해. 교통사고로 사별한 남편의 연대보증 때문에 3억 빚이 생긴 여자. 사채업자의 협박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인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모든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오후 4시 미용실 안은 파마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은주는 단골 할머니의 머리를 말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한때는 이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가던 미용실 사장이었죠. 하지만 3년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만에 은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사업 자금을 연대보증 서준 것이었죠. 3억이라는 거금. 친구는 사업 실패 후 잠적했고 빚은 고스란히 은주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몸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할머니의 목소리에 은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그때 미용실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 최남식. 사채업자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은주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용실 안 손님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또 왔어요? 이번 달 말에 준다고 했잖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번 달 말, 은주 씨,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자가 얼마나 밀렸는지 알아?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3년 동안 시간 충분히 줬어. 이제 한계야. 남식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 못 갚으면 미용실 넘어간다고 생각해.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은주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남식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하지, 도대체 어떡하란 거야. 은주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용실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성훈. 휠체어에 앉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은주에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2달 전 처음 이 미용실에 왔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온 평범한 손님이었죠.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자 은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휠체어 높이에 맞춰 의자를 조절해 주었고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은주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사소한 말이었지만 성훈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휠체어를 탄 자신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손님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은주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용실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카페에 자주 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미용실을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환하게 웃는 얼굴,
바쁘게 움직이는 뒷모습, 그 모든 게 성훈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훈은 은주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와 대화하는 은주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골목에서 홀로 우는 모습은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성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성훈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곧바로 비서 조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심부름센터 통해서 알아봐 줄 게 있어요. 이 미용실 사장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3일 후 조미라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은주 씨는 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사업 자금에 연대보증을 섰고 친구가 잠적하면서 3억 원의 빚이 은주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라 씨,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다시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두 발로 저 사람 앞에 서고 싶다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성우는 긴 한숨을 내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써줄 테니 미라 씨가 좀 전해주세요. 그날 밤 성우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쓰고 찍고 또 썼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성우는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후 저녁 7시 미용실 문을 닫을 무렵이었습니다. 은주는 하루 종일 지쳐서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오은주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조미라라고 합니다.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조미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오은주 씨께, 저는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2달 전 은주 씨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갔었죠. 그날 은주 씨는 저를 다른 손님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다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은주 씨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의 빚 제가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사랑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곁에 있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신 후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훈 올림. 은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성훈. 2달 전 휠체어를 타고 왔던 그 손님. 은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3억 원. 은주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없이 빚을 갚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은주는 창밖 어둠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은주는 고민했습니다. 빚독촉 전화는 계속 울렸고 미용실 수입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까지 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용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은주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조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은주입니다. 아, 은주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일단 회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미용실 쉬는 날이죠? 오후 2시에 회장님 댁으로 오시겠어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장님 댁은 미용실에서 가까운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주 씨. 조미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모든 게 은주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장님께서 거실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미라의 안내를 따라 거실로 들어서자 창가에 휠체어를 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성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은주를 보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은주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얘기해요. 은주는 소파에 앉았고 성훈은 휠체어를 은주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미용실에 갔을 때 은주 씨는 제 휠체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의 손님으로 대해줬죠.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어요. 성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불편해해요. 동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외면하거나. 하지만 은주 씨는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대해줬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은주는 말없이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은주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너무 큰일이잖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무모한 제안인 거. 하지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싶었어요. 사랑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곁에 있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계산이나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성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미순, 성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집에 누가 왔다고? 미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주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성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세요. 아, 그 여자? 미수는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은주라고 합니다. 미용실 한다며? 빚이 3억이라고? 미순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성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뭐, 사실이잖아.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미수는 은주를 쏘아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돈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니까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성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미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좋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체면은 좀 지켜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미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아니에요. 이해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미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정말로 돈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성우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어오셨죠? 미라 씨가 태워드릴 거예요. 은주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조미라가 차 키를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가는 동안 은주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성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미순의 차가운 시선. 은주 씨, 조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10년 전 사고로 하반신을 다치셨지만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늘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이세요.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은주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용실 앞에 도착했을 때 조미라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은주는 명함을 받아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운의 진심, 미순의 냉대, 그리고 3억이라는 빚.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성운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지만 현실은 은주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사채업자 최남식이 다시 미용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주 씨, 약속한 날이야. 남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200만 원밖에 없어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돼.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오늘 못 갚으면 미용실 넘어가는 거야. 남식은 서류 봉투를 꺼내 은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미라가 차에서 내렸고 뒤따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도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조미라는 남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옆에 선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한의 변호사 김정수라고 합니다. 오은주 씨의 채무를 변제하러 왔습니다. 남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김정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은주 씨의 원금 3억 원과 미납이자, 전액, 총 3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 여기 수표와 채무변제 확인서입니다. 김정수는 수표와 함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식은 수표를 확인한 뒤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무변제 확인서에 서명하시고 오은주 씨 명의로 된 차용증 원본과 모든 계약서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김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식은 서류 가방에서 차용증 원본과 계약서들을 꺼냈습니다.
김정수는 하나하나 확인한 뒤 남식에게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남식이 서명을 마치자 김정수는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제 오은주 씨는 귀하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접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식은 수표를 받아들고 서류를 챙긴 뒤 은주를 한번 쳐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정수는 은주에게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은주 씨, 이제 빚은 모두 청산됐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채무변제 확인서 사본입니다. 잘 보관하세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미라가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은주 씨가 부담 없이 결정하시길 바라셨어요. 은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착한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고 그저 은주가 편하게 선택하길 바라며 빚을 갚아준 것입니다. 미라 씨, 저 회장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미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에 타세요. 모시고 가겠습니다. 은주는 조미라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성훈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성훈은 정원에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다가가자 성훈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 씨? 성훈 씨. 은주는 성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성훈은 당황하며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성훈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빚 때문이 아니에요. 성훈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성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정원에 불어왔습니다. 2주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훈의 어머니 박미순과 몇몇 친척들, 그리고 은주의 친구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은주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성훈 앞에 섰습니다. 성훈은 휠체어에 앉아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걷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성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성훈 씨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미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은주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지만 우리 집안 체면 안 깎이게 조심해라.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순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오늘만큼은 참기로 했습니다. 성훈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성훈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성훈은 은주에게 방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 방은 옆방이에요. 같은 방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은주의 말에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보조 손잡이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운동 보조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재활 운동 기구예요. 가끔 다리 운동을 합니다. 마비라면서 운동이 도움이 돼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희망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긴 싫었어요. 성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같이 운동해요. 은주는 성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운은 고마운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2시, 은주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성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성우는 은주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줬고 은주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빚에서 벗어나서 안도하는 걸까? 은주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운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운은 깨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성우는 휠체어를 타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잘 잤어요? 성운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운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순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은 먹었니? 미순은 성운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은주가 준비해줬어요. 그래, 잘했네. 미수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운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원래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은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성운과 함께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성운은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힘들면 쉬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성운은 이를 악물며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은주는 성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성운은 지쳐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성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수건으로 성운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매일 이렇게 운동해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요. 언젠가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성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매일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은주 씨. 성운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운은 매일 고통을 참으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걷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주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성우는 왜 그렇게 간절히 걷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조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성훈 씨가 옛날부터 매일 재활 운동을 했어요? 조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10년 전 사고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더 열심히 하셨어요. 최근 몇 달이요? 네.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요.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 앞에서 걸어서 서고 싶다고요.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우는 자신 때문에 더 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라 씨, 그런데 성훈 씨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조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희망이 거의 없는 줄 알면서도 매일 고통을 참으며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주 앞에서 걸어서 서고 싶다는 꿈을 위해서 그날 저녁 은주와 성우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성훈의 숨겨진 고통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주,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왜요? 같이 산책 나가요. 공원에. 성훈의 목소리는 설레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성훈은 휠체어를 타고 은주는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성훈은 행복한 표정으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은주 씨랑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해요. 성훈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은주는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성훈 씨. 은주도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빚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나 당신 앞에서 꼭 걸어보고 싶어요. 내 두 발로 당신 곁에 서고 싶어요. 은주는 성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알아요. 하지만 한 번쯤은 남자로서 당신 앞에 서고 싶어요. 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성훈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침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훈은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줬고 매일 고통을 참으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성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성훈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성훈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겠다고. 그날 이후 은주는 성훈의 재활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함께 재활실로 갔습니다. 성훈은 보조기구를 잡고 다리를 움직였고 은주는 옆에서 땀을 닦아주며 응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성훈은 이를 악물며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성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더 지쳐갔습니다. 은주는 걱정이 되었지만
성우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더 무리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보조기구를 잡고 일어서려 했고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성훈 씨, 그만해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그 순간 성훈의 다리가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성훈 씨,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성훈을 부축했습니다. 성훈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주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성훈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은주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성훈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성훈은 힘없이 웃으며 은주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들이 성훈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은주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박미순과 조미라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수는 은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옆에 있었으면서 왜 막지 않았어? 우리 아들이 무리하는 걸 몰랐어? 미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성훈이 무리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네. 미순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무리하게 재활 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리 근육에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겼고 신경에도 손상이 갔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회복되는 건가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도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미순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리한 재활 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순이 은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았어. 미순의 말이 비수처럼 은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미순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순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홀로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3일 후 성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은주는 매일 병원에 와서 성훈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성훈 씨, 괜찮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은주 씨. 걱정만 끼쳐서.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은주 씨가 그만하라고 할 때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고집을 부려서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운동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주 씨, 당신 앞에서 걸어서 서고 싶었어요. 내 두 발로 서서 당신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네요. 성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 씨, 나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은주 씨.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성훈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성훈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활 운동도 하지 않았고 은주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은주는 성훈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방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성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 씨, 은주 씨한테 편지 하나 전해줄 수 있어요? 조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왜 직접 전하지 않으시고 은주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은주 씨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훈은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훈 씨. 성훈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성훈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은주 씨. 성훈 씨가 걷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성훈 씨 다리가 되어줄게요. 평생 옆에서 함께 할게요. 은주는 성훈을 꽉 안았습니다. 성훈도 은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성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걷지는 못했지만 다시 예전처럼 은주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성훈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성훈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성훈을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성훈 씨, 무리한 재활 운동으로 신경 손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성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은주는 성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성훈 씨, 10년 전 사고 어떻게 난 건지 물어봐도 돼요? 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깊은 질문을 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아픈 일을 물어봐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이젠 괜찮아요. 성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고 났을 때 약혼자가 있었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훈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수연이었어요. 대학 동창이었고 5년을 만났어요. 결혼 날짜도 잡았고 모든 게 준비됐었죠.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에 사고가 났어요. 회사 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전복됐고 척추를 다쳤어요. 은주는 숨을 죽이고 성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반신 마비라고.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함께 이겨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동정으로 변했고 점점 멀어졌어요.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6개월 후 수연이 이별을 통보했어요. 미안하다면서 자신은 휠체어를 탄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처음에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다고. 성훈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게 얼마나 약한 건지. 몸이 성한 남자일 때는 사랑받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순간 버림받았으니까요.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훈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여자를 멀리했어요.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성훈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를 만났어요. 미용실에 갔을 때 은주 씨는 내 휠체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은주는 성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은주 씨 생각이 났어요. 가슴이 설레고 보고 싶고 그런데 너무 떨려서 미용실에는 못 가고 건너편 카페에 매일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미용실만 바라봤어요. 성훈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은주는 성훈이 매일 불편한 몸으로 자신을 보려고 카페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은주 씨가 나에게 온 게 사랑이 아니라 빚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은주 씨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성훈 씨.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성훈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성훈 씨가 좋아요. 성훈 씨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성훈은 은주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미라를 만났습니다. 미라 씨, 오늘 성훈 씨한테 과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 이야기요? 네. 수연 씨 이야기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정말 많이 무너지셨어요. 1년 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가시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죠. 그랬구나. 그래서 큰 사모님이 사모님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또 회장님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죠. 은주는 박미순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됐습니다. 아들이 다시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라 씨, 저 성훈 씨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평생 곁에 있을 거예요. 알아요. 저도 사모님을 믿어요. 조미라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박미순을 찾아갔습니다. 미순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순은 차가운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제가 성훈 씨 과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연 씨 이야기요. 미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게 이해돼요. 성훈 씨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저는 절대 성훈 씨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평생 곁에서 함께 할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은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미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깊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성훈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훈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 어머니 만났다면서요? 네. 어머니께 약속드렸어요. 평생 성훈 씨랑 함께 하겠다고요. 성훈은 은주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은주 씨. 당신이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저도 고마워요, 성훈 씨. 나 많이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와 성훈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는 성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고 성훈은 은주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미라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척추 재생 전문의가 한국에 오신대요. 다음 달에 세미나가 있다고 하시는데 회장님 케이스를 한번 봐주실 수 있다고 하세요. 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주는 조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데이비드 리 박사님이세요. 척추 신경 재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성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훈 씨,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은주 씨, 그냥 상담만이라도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성훈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한 달 후 성훈과 은주는 병원에 갔습니다. 리 박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강성훈 씨 의료 기록을 봤습니다. 10년 전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됐군요. 네, 선생님. 리 박사는 성훈을 진찰한 후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이나 지난 케이스는 매우 어렵습니다. 완전히 걷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리 박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 자극 치료와 로봇 보조 재활을 병행하면 조금씩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몇 걸음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성훈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성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봐요, 성훈 씨.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성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훈의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성훈과 은주는 병원 재활센터로 갔습니다. 리 박사팀이 성훈에게 특수 전기 자극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다리 신경에 미세한 전기 신호를 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치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따끔거릴 겁니다. 참아주세요. 리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원이 켜지자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훈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주세요. 30분간의 전기 자극 치료 후 로봇 보조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성훈은 특수 로봇 장치에 다리를 고정했습니다. 로봇이 성훈의 다리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걷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땀이 성훈의 이마에 맺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옆에서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1시간의 재활 치료가 끝났을 때 성훈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리 박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죠? 은주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은주는 성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자극 치료를 받을 때 성운의 다리 근육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좋습니다.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박사는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우는 더욱 열심히 치료에 임했습니다. 2달째 성우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평행봉을 잡았습니다. 우리 박사와 물리치료사가 성운을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성우는 온 힘을 다해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성운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어요. 성운 씨, 일어섰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성운은 평행봉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였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선 것이었습니다. 곧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휠체어에 앉았지만 성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냈어요, 은주 씨. 내가 일어섰어요. 성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성운을 꽉 안았습니다. 2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달째 성운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평행봉을 잡은 채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내딛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조금씩 연습하면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 박사는 격려했습니다. 성우는 매일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넉 달째 성우는 드디어 보조기와 지팡이만으로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은주의 부축을 받으며 성우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불안정했지만 걷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성운의 목소리는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성운을 부축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성운 씨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2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운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다음 달이면 아마 혼자서도 몇 걸음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우리 박사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성운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은주는 성운을 꽉 안았습니다. 성운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2사람은 서로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달째 성우는 지팡이 하나만으로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했고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박미수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아, 정말 잘했다. 미수는 처음으로 은주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고맙다. 성훈이 옆에 있어줘서. 미수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매몰차게 굴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입장 이해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미수는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은주도 미수를 안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우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 나랑 어디 갈 수 있어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따라만 와줘요.
성우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조미라가 차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익숙한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의 미용실 앞이었습니다. 3년 동안 운영했던 은주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문을 닫았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미소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미라가 지팡이를 건넸습니다. 성우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미용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훈 씨, 위험해요. 내가 부축해 줄게요. 은주가 급히 내려서 성훈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내 힘으로 걷고 싶어요. 성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용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온몸이 떨렸고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성우는 미용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돌아섰습니다.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내 두 발로 당신 앞에 오고 싶었어요. 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울며 달려가 성훈을 꽉 안았습니다. 성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성훈은 은주를 꽉 안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성우는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용실 열쇠예요. 다시 미용실 열어요, 은주 씨. 네. 당신이 좋아하는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으니 당신도 당신 꿈을 이뤄요. 성훈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용실은 은주의 꿈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성우는 은주의 손에 열쇠를 쥐어줬습니다. 은주는 열쇠를 꽉 쥐고 성훈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성훈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미용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들어서는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은주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죠. 성훈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한테 한눈에 반했어요. 당신의 따뜻한 미소, 자연스러운 태도, 배려, 모든 게 좋았어요. 성훈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두 발로 당신 앞에 서 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나야말로 성훈 씨 덕분에 빚에서 벗어났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요. 성훈은 은주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걸어가요. 넘어지면 같이 일어나고. 은주는 성훈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걸어가요. 평생 함께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용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 은주의 미용실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미용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성우는 가끔 미용실에 들러 은주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성우는 은주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주 씨, 행복해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성훈 씨는요? 나도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성훈은 은주를 꽉 안았습니다. 은주도 성훈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